방금 말한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정의라고 부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일상 하급 법원에서 하는 판사들은 저지라고 그러거든요. 야구할 때 심판들, 야구 심판은 엄파이어라고 하든가, 스포츠 심판들을 저지라고도 하잖아요. 저지. 저지먼트 한다고 할 때 저지입니다. 근데 상급 법원, 대법원이라든지 아마 헌법재판소 같은 것도 상급 법원이겠죠. 그런 데에서 하는 최고위 법관이죠. 그런 사람은 저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저스티스가 뭡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그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심판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하고 고난쟁이들이에요. 보십시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안동환 검사, 이정섭, 최재해, 최상목, 한덕수, 이창수 쭉 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뿐만 아니라 검사 3명입니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부 탄핵 심판이죠. 4번 변론했고 결과는 기각, 전원일치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3번 변론했고 4대4 기각. 안동환 검사 2번 변론했고 4대5 기각. 이정석 검사 3회 변론했고 전원일치 기각. 최재해 감사위원장은 변론 1번으로 끝났습니다. 탄핵 소추가 된 지 무려 69일 만에 변론 1번 하고 바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아시겠죠. 결과는 분명히 아마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건 권한쟁이죠. 변론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선고 날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도 변론 딱 1번만 했습니다. 54일 지연되고 변론 딱 1번만 했습니다. 결과 안 봐도 알겠죠. 이창수 검사장 변론 2번으로 끝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아직 날짜도 안 나왔습니다. 날짜는 나왔나? 그러니까 일단 그 탄핵 심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숙한 건데 여기서 그 이진숙이라든지 안동환이라든지 할 때 4대4나 4대5라는 저 숫자가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상서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장 편향적으로 판결이 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강하게 가졌었는데, 특히 이진숙 때. 이진숙은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도 전원일치 기각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게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저런 것들을 왜 빨리빨리 안 해주는가. 빨리빨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히 최재, 최상목, 한덕수, 이창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줘도 되는데 빨리빨리 하지 않았고 순서 같은 것도 꼬아버린 거. 이게 과연 저스티스, 정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이 해야 할 올바른 처신이었는가, 올바른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저스티스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저 수많은 탄핵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탄핵 4번, 위에서 4번 계속 기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최재, 최상목, 한덕수, 이창수도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탄핵 심판, 탄핵 소추, 그리고 권한쟁의 이것들을 쭉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죠? 좀 징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무책임한 탄핵을 남발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다시는 복구 불가능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응징은 아니겠죠. 정치적 응징이겠죠. 표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정말 경청동지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35년 동안 한 탄핵소추안 발의보다 불과 2년 반 동안 발의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숫자가 더 많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2년 반 동안 뭔 짓을 한 겁니까? 민주당은. 엄숙해야 될 탄핵소추안을
정치, 정쟁의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기각이 나면 날수록 민주당이 발의했던 탄핵소추는 정쟁의 일환이었다라고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엄숙한 일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저렇게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이 정치 세력은 어떻게 응징해야 합니까? 이 무책임하고 국가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국가의 가장 엄숙한 제도를 남용해버린 거잖아요. 오남용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 세력에 대한 응징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당장 본인과 자신의 세력이 당장 응징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역사에서 고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면서 불가피하게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음주운전하고 달려가도 됩니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검사 사칭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기라는 말은 왜 자꾸 쓰십니까? 저는 이 민주당 세력의 정의가 뭔지는 완전히 그냥 엿바꿔 먹어버린 저런 황당한 이 행동들, 정말 무책임하고 정치인스럽지 않은 이런 행동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응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행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나빴기 때문에 싸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로 변명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들 보면 자꾸 그게 나와요. 아니 왜 이재명만 욕해? 윤석열이 더 나쁜데 이런 말 하는데,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 나쁘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되는 거고, 그건 또 제가 다른 데서 비판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잘못한 걸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비판 받아야죠, 당연히. 심각한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 비판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근데 아무튼 정의를 저버린 정의를 저버린 헌법재판소, 정의를 저버린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휴, 이 얼굴을 또 보네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턴을 했잖아요. 중도 보수의 이제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 이미 보도도 많이 나왔고, 뭐 아까 보니까 정치인세계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였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생각일 건데요. 중도 보수를,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즉 그러니까 사상적인 경향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사상적 경향이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사람한테는 생존 본능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 보수 턴을 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같이 말을 섞어주고 말을 얹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프레임이 사법 프레임이 진행되면 이재명에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의 프레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재판의 프레임이 연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사법적 프레임이죠. 사법적 프레임이 저스티스, 정의냐 악이냐라는 정의와 악, 심판의 프레임이죠. 사법적 프레임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본인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본인이 빠져나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법적 프레임이 더 커지기 전에 다른 쪽으로 싸움의 전선을 돌리는 겁니다. 중도 보수, 진보냐 보수냐. 지금 진보냐 보수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싸울 문제 아니에요. 이재명이 볼 때 정말 싸울 문제 아닙니다. 이재명이 저걸 진심을 담아가지고 중도 보수 턴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명이 말로 중도 보수 한다고 진짜 중도 보수가 됩니까? 저는
이재명이 저 중도 보수 턴을 이야기한 건 지금 사법 프레임, 심판 프레임, 재판 프레임 이런 것들로 판이 흘러가면 본인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프레임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 가지고 싸워주면 싸워줄수록 이재명을 도와주는 겁니다. 중도 보수 가지고 싸워줄수록.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중도 보수야, 민주당은 전통적인 진보지라고 말을 한들 국민의힘에서 오 중도 보수 어서 오고 우리 편 해? 우리 당 들어와? 이런 말을 한들 어떤 말을 한들 전부 다 이재명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의제 설정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의 중도 보수 턴은 그 자체로 저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중도 보수 턴에 끌려 들어갈 일은 아니고 왜 이재명이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의제로 던졌는가? 사람들에게 떡밥 던져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물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쪽 물은 내가 불리한 판인데 그래서 떡밥을 저쪽으로 던진 겁니다. 사상전쟁으로 떡밥을 이데올로기로 떡밥을 던진 겁니다. 이데올로기로 떡밥을 던졌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로 떡밥을 던졌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의 턴으로 이재명 말에 답을 해주는 건 이재명의 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스카이 세븐틴님, 이재명은 극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에게 사상은 사치입니다. 이재명은 그냥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중생입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생존 본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쌍한 중생입니다. 재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무기징역 4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앞으로 향후 짧아도 5년 길면 10년간 재판이 줄줄 따라다닐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바깥에서 숨 쉬면서 살기 힘든 불쌍한 어찌 보면 불쌍한 중생입니다. 중생. 이 중생을 고등학교 때 고문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중세에는 뭐라고 읽었는지 압니까? 중생을 중세식 발성법으로 하면 짐승입니다. 짐승이죠, 짐승. 요즘식으로 말하면 짐승이 중생이 된 거죠. 중생을 짐승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중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불쌍한 중생이고 자신의 생존 도모가 지금 제일 중요한 중생이죠. 생존을 도모하는 중생으로 이재명을 보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사법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여야가 정책 경쟁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옮기고 싶은 거니까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이재명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심판 프레임, 사법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재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도 다 알 건데 정치인들도 다 알 건데 보니까 민주당에 꼭 이런 거 있으면 꼭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진보라도 되는 것처럼. 김부겸, 이인영 해갖고 민주당은 진짜 진보다 이런 말 하면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래서 중도 보수라고 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진짜 진보였단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 한들 안 한들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의 프레임 사기에 민주당의 그 짜실짜실한 정치인들이 같이 놀아주는 거 보고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만큼 말려들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도 좀 여유롭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이런 얕은 프레임 술수에는 그래 우리 당 입당해 받아줄게. 근데 우리 당 어떡하지? 정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는 당직 못 주는데 이 정도로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당은 그래도 재판은 다 받아야 좀 다 받아야 주요 당직을 할 수 있어. 민주당도 옛날에는 재판받고 있거나 기소된 사람들은 당직 안 줬었다며 우리 당은 요즘은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당직 못 줘. 이 정도로 받아주면 되잖아요, 이재명을. 그 정도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재명 재판으로 다시 관심이 쏠려들 거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재명을 받아주면 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그 엉터리로 이재명 도와주지 마시고. 그래서 이재명의 중도 보수 턴 이거는 관심 주지 않아도 좋다. 이재명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수다. 본인의 재판, 심판 프레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얕은 술수다. 입니다.